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2의 마마를 찾아보자라는 내용을 가져왔었습니다. 그쵸? 자, 이 마마라는 거는 그쵸? 지금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5대 장주 20년 전에 만약에 샀더라면 지금 정말 내가 대박이 났을 텐데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2000년 초반 때만 보시더라도 그쵸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든지 엑선모빌, 화이자, 시스코, 월마트 등이 시총 5대장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아예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아예 주도주랑 섹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변했고 삶 자체가 20년 만에 되게 단기적으로 크게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좀 갖고 왔었는데 한 번 더 리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 흐름을 다시금 체크를 하는 구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양자 기술 여기 안에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암호 보안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양자 기술, 양자 역학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여기 보시면 양자 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만큼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기존 1번 방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해서 정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이 기존의 컴퓨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는 뭐냐, 한 번에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해본다라고 한 다음에 4번이 정답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일단은 1번부터 4번 이게 억 단위, 조 단위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을 때 만약에 본다고 하면 데이터 값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빠르게 처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죠. 속도가 결국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야. 하나 건너 하나 건너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이제 논문에서 네이처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슈퍼컴퓨터가 200만 년, 뭐 100만 년 걸릴 거를 양자 컴퓨터는 뭐 200초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다. 뭐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지금 온다라고 하면 다각도의 방면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1과 0의 기준으로 해서 직진을 한다, 안 한다, 자율주행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직진을 한다, 안 한다로 지금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 방식 같은 경우는 좌회전도 하고요, 유턴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한 번에 동시에 이러한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만간 자율주행에 대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로봇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대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택시나 이런 부분들 정말 자동차, 개인 자동차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알아서 사고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쵸, 뭐 죽는 사람도 없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없을 거고, 이러한 시대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거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과 해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라고 해서 IBM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개발은 했지만 사실상 2000년 초반 개발을 했지만 완성도가 떨어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보완점을 찾아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야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개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쪽에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은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글을 사야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될 텐데,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일단 양자 컴퓨터의 소형화를 좀 집중시키는 기업이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아직 단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개 이상의 연산 처리 이런 게 아직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만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내용으로 해석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컴퓨터 시대는 또다시 한번 파동을 일으키면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 뭐 NFT다 그리고 메타버스다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상향을 좀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이온큐는 그만큼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양자 컴퓨터.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후발주자고 가장 최초, 그리고 소형화, 그리고 상업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지난번에 리뷰를 드렸을 때 주가 가격의 흐름이었었고요. 123달러, IBM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슈퍼노바 파트너스 애퀴지션이라고 해서 여기 리게티에 이제 대응을 하실 분들은 리게티를 알고 싶다 하실 분들은 여기랑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티커 SNII로 봐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대도 10달러대이기 때문에 약 만원 정도, 만원 조금 넘죠 한 주당. 그래서 좀 천천히 여윳돈으로 천천히 우리 적금 들듯이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6일날 기준으로 7달러였던 주가 흐름이 35달러까지 단기 급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35달러까지 올라 5배나 올랐어요. 10월 6일, 11월 18일. 그러면 약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안 되는 기간 동안 5배나 오를 정도로 이때가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켰었던 시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7달러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값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얘는 2만원 정도로 천천히 모아가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가져왔고요. 양자 컴퓨터. 지금은 양자 암호
그리고 양자 보완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되는 학문이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모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이 양자, 왜냐면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에 따라서 객관적인 설명, 지표를 나타내는 게 이 양자 역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쵸, 뭐 관측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관측을 안 할 때는 여러 갈래로 나온다. 뭐 이게 이해가 되는 수준은 아닌 거죠. 뭐 슈레딩거 고양이, 고양이 상자 안에 있는데 뭐 있다가도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공존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하다 하면서 깊이 파면 팔수록 내가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어려운 거가 접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있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양자암호, 양자 보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 양자암호 통신의 이제 원리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방금처럼 이 키를 가지고 발신자, 수신자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관측자, 본다. 이전에 본다, 관측할 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야. 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나 내용 자체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기존 내용이 깨져버리고, 지금 여기서 이 키가 보이죠? 여기서 이게 깨져버리는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복원이 안 돼요. 변형이 되면서 원래 탈취하려는 정보 자체를 제대로 취득을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양자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고 하면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이죠. 보안. 그만큼 지금 현재 OT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자 암호 보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아키 퀀텀 ARQQ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16달러대다 보니까 지금에서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자, IBM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그쵸, 제가 지난 여러분들이 보시는 월요일부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125달러에서부터 지금 130달러대까지 원웨이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추세 라인 때도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추세 라인 때도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면서 이 자리값 이탈 없이 강하게 원웨이 상승, 오일선 이탈 없이 잘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 보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에 지금 원이 하락을 보여줬다가 618까지 지금 찍고 넘어오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786, 886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대값을 볼 수 있고요. 뭐 134, 135까지 단기 트레일링을 보셔도 괜찮은 자리값입니다. 워낙 시총이 130조 이상 되기 때문에 워낙 탄탄한 기업이죠. IBM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볼게 리게티. SNI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10달러대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10달러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의 매수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태우지 않는 선에서 적금식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RQQ 한번 볼게요. ARQQ 단기간에, 그쵸, 우리 지금 월요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 때가 20일이에요. 그쵸, 20일 기준으로 18달러 하던 게 최고점 기준으로 27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재 목요일 낙폭으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여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뭐 24달러, 최고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가 거의 지금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상승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값만 보더라도 괜찮죠. 이제 금요일장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시간대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하루 더 지금 이 마감과 동시에 한 캔들의 일봉을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자리값도 일단은 한 번 더 여기서 파동을 주고 멈춘다라고 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낙폭 자체가 지금
20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얘는 계속적으로 사도 좋은 종목이다. 그만큼 시장이 한번 관심을 받았을 때 단기 급등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종목이니까 얘 역시도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 전고 돌파하는 타이밍 다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쵸, 단기간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20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하락, 오히려 그 다음에 왜냐면 그 전날의 상승이 21%, 22%까지 상승을 했었죠. 금요일장에 22%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3% 낙폭, 3.5% 낙폭, 그 다음에 15% 상승, 그 다음날 13%나 급등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소형화를 가져간다라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일단은 17달러 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값을 유지를 하는데 이전과는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전 같은 경우는 원의 하락에 대한 추세였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변곡을 그리면서 재차 상승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대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 약 2만 원이죠, 한 주로. 그러면 뭐 20만 원 정도는 뭐 한번 사주고, 아니면 이것도 많다, 나는 그냥 한 주 단위로 사셔도 돼요. 지금 한 주 사셨죠? 한 주 사셨고, 그 다음에 뭐 기간값을 한 달 단위로 한 주씩 넣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점 밀릴 때마다 지금 한 주 사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 한 번 더 밀리면 두 주, 한 번 더 밀리면 다음날 세 주. 어쨌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이 주식 자체에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계속 타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계속 타면서 가져가는 거죠. 언제까지? 내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고, 여기서 욕심을 또 부리신다라고 하면 더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기간값 보시면서 천천히 계약수 하나씩, 뭐 계약수래요. 제가 선물 대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시면서 가져가셨을 때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가 테슬라를 정말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전기차가 완성되냐 못 되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알았었지만 투자를 안 했던 이유가, 거기서 안 되거나 망가졌을 때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미래의 기술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몇 년씩 끌고 갈 수 있는 장기 보유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2부마저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할 텐데요. 네, 2부는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자,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제가 이 자리값은 좀 녹화도 좀 많이 안 했었는데, 자,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하모닉 패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N형 패턴, 그렇죠? ABCD 패턴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은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자, 옆에서 간단하게 리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자형 쌍고를 그리는 과정이나 쌍바닥, 그쵸? 여기서 짝꿍댕이 패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이러한 내용들이 데이터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안 믿기겠죠. 그만큼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하면서 현재 자리값을 좀 분석을 해서 가져가는 건데, 현재 구간대에서 무슨 얘기냐? 아, 각각의 자리값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어려운 시장,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봤었을 때 항상 심리만 작용한다. 심리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데, 이 심리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 변동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 안에서도 나름 패턴 규칙이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예요. 100%는 아니지만 적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값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꺼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자,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는 이 고점도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 고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 또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값에서 대응, 사이값에서 대응을 해서 수익 구간을 좀 챙기자. 이렇게 해서 배워두시면 정말 좋은 강력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어리시 배트 패턴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수치가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앞에 거는 처음에 원웨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낙폭 원웨이 자리값이 나와요. 그러면 1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여기서 반등을 여기서 고점과 저점만 이어주시면 돼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모든 증권사 차트에도 다 있어요. 1과 지금 0 사이를 기준으로 이 낙폭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의 반등, 기대가 요거에 대한 매매 관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원웨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82까지 만약에 왔어요. 온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이 구간대에서. 그렇죠? 여기서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중간값 이 중심값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를 그러면 돌파 매수로 봤었을 때 어디까지 볼 것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는 네 0.886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베어리시 배트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첨언하자고 하면 제가 맨날 방송 중에 만들고 가져오는 이 패턴이 여기서 나와줬다. 이게 하모닉 패턴이에요. 결국에는 W자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하모닉 패턴은 저거는 일단 TV에서만 좀 쓸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증권사에서 증권사 차트 쓰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거를 완벽하게 그리기가 힘들겠죠. 선만 놓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었을 때 이 다음 데이터 값은 여기까지 정해져 있다. 382 되돌림이 한번 나왔을 때는 목표가를 886 되돌림 고점까지 보시면 좋겠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이 고점 X, A, B, C, D값에서 이 D값에서 추세 전환에 대한 근거나 내용 자체는 검산식이 2개나 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급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382 되돌림 나오면 886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패턴이 하나가 더 있어요. Alternative Bearish Bet 패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자,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0.382도 지금 배트 패턴이고요. 박쥐 패턴이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박쥐고요. 얘는 여기도 괜찮고요. 0.5까지도 이 안에 범위에서는 이 패턴이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역시도 그래서 기대값이 886이라는 거예요. 0.5든 0.38이든 이 사이값 구간대에서만 있다라고 하면 배트 패턴이 형성된다. 박씨가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얼터네이티브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올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눌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가져가는 시간 갖고요. 이 눌림 자리도 정확하게 두 자리나 있어요. 어디까지 목표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자, 배트 패턴. 그러면 얘는 1.13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자, 1.13까지도 들어올릴 수 있는 패턴 흐름이다. 그래서 일단 886에서 전고점 깨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기까지는 더 추가적인 홀딩을 봐도 괜찮은 구간이겠죠. 어차피 저 구간대에서는 추세 저항을 굉장히 크게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구간대까지는 그냥 상승 기다렸다가 여기서 정말 하락했었을 때 전고점 기준으로 언더 돌파 자리값에서 잡아주셔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만의 일단은 매매 기법이고 나름 승률 자체를 정말 높게 가져가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대 굉장히 졸릴 수 있고 여러분들 방송 보실 시간대 집중 안 되실 수 있는데 요 수치는 한번 외워두시고 한번 요대로 차트를 한번 써보시면 정말 강력할 거예요.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정말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얘는 가틀리에요. 자, 0.382도 봤었고 0.5도 봤었죠. 그 다음에 볼 게 0.618인 거예요. 다음 순서는. 아, 618 되돌림이 왔었을 때는 생각보다 짧네요. 앞에 거보다 짧게 나와주고 있죠. 786까지. 이게 가장 정석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618짜리 되돌림은 786까지 상승을 하는 가틀리 패턴이 가장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한 내용, 그 618이라는 0.618, 1.618 이런 황금비 완벽한 내용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이 무질서도를 질서도 있게 바꿀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버터플라이 패턴이에요. 자, 여기는 786이죠.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값에서 얼마큼 반등을 했냐고, 이 반등에 따라서 목표가, 데이터값, D값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자, 정리가 되시나요? 자, 맨 앞에는 배트 패턴이었고요. 382는 0.886, 0.5는 0.886. 둘 다 똑같은 패턴. 범위가 여기까지 정해져 있고요. 만약 얘는 극단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1.13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 하나 더 볼 수 있다. 자, 618은 786. 외워주시면 좋아요.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는 1.272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니 패턴을 그려보면 저거는 박쥐 모양이고 얘는 나비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86짜리 값이죠. 이번에 886짜리 값까지 왔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는 1.618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대단하죠? 886은 1.618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여기까지. 왜냐면 하미 패턴이 더 많은데 더 많은 내용이나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대응하는 영역 안에서 봤었을 때 저는 여기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 382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382에서 되돌릴 거냐 0.5냐 0.618, 786, 886까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요 5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목표가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자, 위험하니까 전고 돌파하는 자리값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형성돼서 각각의 데이터 값이 정해져 있다. 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궁금하다. 지금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제가 기초교육을 일단 좀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좀 가져갈 예정이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그 다음에 자, 여기는 W자죠. 얘 같은 경우는 하락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앞에 얘를 하나만 이거 말고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면 얘 역시도 하모닉 패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죠? 뒤집어 놓은 거. 더블탑, 쌍고점이라고 하죠. 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모닉 패턴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다 많이 들어봤던 N형 패턴 상승에 대한 부분, 이거는 좀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이 내용 자체가 일단은 뭐 엘리엇 파동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 3파 ABC 파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모닉 패턴의 ABCD를 뜻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역시도 데이터 값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과 0 사이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이 반등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위랑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잘 해석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얘는 전 저점을 밀고 넘어왔어요. 그쵸? 전저를 밀고 넘어왔을 때, 자, 여기서부터 보시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전저를 밀고 내려왔을 때 얘는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말 라이브 방송 때
시청자분들한테, 제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대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보이시나요? 어디까지 목표가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믿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자리값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5대5면 절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값 같은 경우도 382 되돌림까지 가져갔는데 여기 하나 더 뭔가요? B와 C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나와주는 이 두 번째 수치를 기준으로 2.24인데 이 이상까지 또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상까지는 열려 있다예요. 최소 일단은 터치 구간은 여기고요. 그 이상까지는 지금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물결표로 2.24 이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0.5죠. 그럼 0.5는 여기서 0.5 반등을 주고 나서 전저점 밀고 넘어가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자, 2까지 도달한다. B와 C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2라는 자리값까지 터치를 할 것이다. 자, 618 같은 경우는 1.618 외우기 쉽죠. 618은 618이랑 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는 건 쉬워요. 자, ABCD라고 했었잖아요. ABCD. 자, 두 번째 피보나치는 A, B, C, D로 시작했으니까 B와 C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방금 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러면 618은 여기 나와 있는 1.618까지 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뭔가요? 786이죠. 786까지 반등을 쳤는데 전저점을 밀고 내려왔어. 그럼 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니? 1.272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자리값. 그래서 일단은 2930이라는 자리값에서 본다라고 하면 2848까지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뭔가요? 886이죠. 886 같은 경우는 1.13. 그럼 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하나씩 아까서부터 382의 짝짐이 2.24 물결표 여기 24. 그 다음에 0.5였죠. 그거는 2. 그 다음에 618은 1.618. 786은 요거 하나 건너뛰었어요. 1.272. 그 다음에 886은 1.13. 결국에는 얘 수치가 앞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뒤에 숫자는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오늘 좀 가져오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 그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내용 해석하고 지금 가져왔던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고 결국에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마디선 피보나치 한번 딱 그어보시고요. 마디선 두 개만 딱 놓고 돌파자리값 매매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따가도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보여드릴 텐데 결국에는 앞전에 이러한 해석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가져가겠죠. 깨면서 넘어오는데 특정 자리값 이상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는 휩소 구간이었기 때문에 컷 자리값을 보는 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뒷시간에 더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좀 빠르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게 있네. 지금 일단은 데이터 값을 다 적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말 특급 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보셔서 대응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가장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가장 지금 볼 수 있는 구간대인데 일단은 지금 앞에 이 두 가지 특히나 이 박쥐 패턴만 조금 더 외워주셔도 이 하나만 외워주셔도 난 382 0.5만 보셔도 괜찮아요. 다 외우시면 좋긴 하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옆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자, W자 반등 패턴이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특정 자리값에서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목표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얼만큼 떨어질지를 보는 거예요. 자, 얘가 X고요. 얘가 X를 나타내고 있고요. A, 그쵸? 그리고 B, C, D예요. 그러면 A랑 D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와 D 자리를 기준으로 한 번 더 피보나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점까지 하모니 패턴 이 자리값을 외우셨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값까지 일단은 좀 터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자, 382 자리값 똑같아요. 여기 자리값 하나, 그 다음에 618 자리값까지 하나. 아, 얘는 이제 원하는 고점이 있으면 여기는 PRG라고 해가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값이에요. Potential Reversal Zone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잠정적 추세 전환의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리값 일단은 좀 보면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고점을 그리고 충분히 이 추세 때까지도 한번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인 거죠. 그래서 눌림 자리가 여기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패턴이고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채널 라인대로 또 그릴 가능성이 있겠죠. 큰 그림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 다 섞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맥시멈 618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추세 라인대로 내가 382까지 견뎠고 618까지 둘 다 봤어 하면 이 두 자리 값을 있는 추세선을 그어주시면서 맞아 계속적으로 트레일링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좋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실전에서 이제 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봉으로 볼게요. 5분봉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피보나치를 많이 그려놔요. 그려놓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자, 보이시나요? 1과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가 원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눌림이 어디까지 오나요? 382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마법의 자리예요. 원의 상승에서 낙폭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 구간대까지는 눌러줄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한 상승이 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눌림이 있을 거고 강한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있겠죠. 그럼 이 자리 값을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냐, 저점 기준으로 382까지는 나올 확률이 정말 70% 80% 이상이에요. 100번 중에 봤었을 때 사실상 그 이상을 말하고 싶지만 그 이상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제가 오버를 하고 너무 과장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60에서 70%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강력한 자리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상승을 보여줬고, 그쵸? 확실히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낙폭을 보여주면 하모닉 패턴인 거고요. 지금처럼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N형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전고점, 그러면 B와 C 기준으로 한 번 더 쓴다라고 했었죠. B와 C 기준으로 한 번 더 봤었을 때 38이면 2.24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자리값의 이전에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값,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목표가를 여기 마디선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디선만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가져갔는지는 한번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져갔죠. 이해되시나요? 끼워 맞추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 데이터 값이 다 나왔고 목표가가 설정이 되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죠. 뭐가 아닐까요? 얘는 원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특정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쵸?
여기도 봐도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때 당시의 데이터 값이겠죠.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고 한 번 더 밀리고 여기서 단기적인 N형 패턴의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는 여기서 여기죠. 또 다음번에 봤었을 때 그 뒤에 봤었을 때는 0.382까지는 당연히 반등을 줬고 그 이상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패턴 V자 반등 패턴의 대응 영역이 좀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있는지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뭐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외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지금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가 딱 보여주고 있죠. 자, 요즘 요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어린 왕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 코끼리, 코 있고 상아, 그렇죠. 그리고 다리, 배, 뚱뚱하니까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이렇게 돼지 같은데 멧돼지 같은데 코끼리가 이렇게 완성되죠. 이게 왜 그냥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6일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새벽 차트. 그 다음에 지금 장 열렸던 16일자 그러니까 15일자죠. 15일자 장 열렸던 15일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상승이랑 그 다음에 16일자 기준으로 하락 이게 정말 기록적인 원의 상승과 낙폭을 보여줬던 자리값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외가 안 맞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요. 자, 단기 급등을 보여주고자 있었던 자리값에서는 자, 일단은 다 가져가 보죠. 자, 지금은 382까지 되돌림 나왔는데 얘는 0.5에서 지금 지지 구간이 나왔었죠. 자, 확대해서 볼게요. 그쵸?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다 내려서 본다라고 하면 0.5 딱 걸려서 다시 반등을 해줬죠. 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낙폭 0.5까지 그 다음에 재차 상승 여기가 지지 구간이 확실해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러면 아까 데이터값 외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와 C를 기준으로 가져가면 요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기대값을 2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 충분히 터치를 해줬죠. 그 이상까지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이 해석대로 가져갔었을 때 목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값 만약에 고점을 지금 16,008 자리값을 기준으로 지금 가져갔다고 하면 16,135, 100포인트를 더 가져갈 수 있었죠. 이 돌파 기준으로 매매 관점을 세웠다고 하면 그쵸? 여기 전고점 이런 자리값에서부터 우리가 다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N형이 되는 거고요. 전저점을 돌파를 하고 넘어주면 하모닉 패턴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마디선인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전저점을 깨져주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관점을 굉장히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 첫 돌파 때는 안 보고요. 한번 눌림자리, 재돌파하는 리테스트 구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값에서 대응을 보겠다라고 해도 재밌었던 자리값이었죠. 뭘 갖다 붙여도.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자, 여기 구간 때도 원웨이 낙폭을 지금 좀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들. 그쵸? 원웨이 낙폭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죠. 이게 제일 애매한 예외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과 지금 0 사이를 기준으로 낙폭을 보여줬는데 원하는 382가 안 나왔어요. 여기는 무조건 맥시멈 기대값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기대값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매도에서 반등을 노리는 건데 여기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전저점을 밀고 넘어오는 이 자리 값은 재미가 없겠죠. 보통 이렇게 전저점을 밀고 넘어올 때 힘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 때는 잘못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당할 수 있는 자리죠. 236까지만 반등 주고 381을 안 주고 나왔던 원웨이장이니까 저 역시도 잘못했으면 여기는 좀 크게 부러질 수도 있는 자리값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원웨이장일 때 정말 강력한 상승장일 때는 이러한 기회를 안 주고 계속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자, 고점 기준으로 450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800 볼게요.
그러면 650포인트 내렸죠. 50포인트당 100만 원이에요. 한 계약 기준 나스닥 100만 원이 넘죠. 1000불이니까. 그럼 12,000불을 물리는 거예요. 잘못 가져가면. 그렇죠? 고점 저점 기준으로. 그럼 뭐 10,000불 정도 되겠죠. 이 사이에서 대응을 잘못 가져갔다라는 관점하 최고점과 최저점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자, 여기 구간대에서도 이 고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얘 역시도 저점에서 반등을 또 못 주고 살짝 밀어버렸어요. 정말 어려웠던 장 흐름이에요. 더 밀렸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0.236만 보여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값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은 두 번이나 앞에서 보여줬던 자리값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대응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외도 존재를 하지만 요거를 믿고 한번 계속 이걸 믿고 한번 대응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이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상태 안 좋아가지고 정말 조금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지금 좀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1과 0 사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원의 낙폭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봤었을 때 의미 있는 반등은 지금 38이는 분명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0.5까지 이 사이 값이면 무조건 배트 패턴이라고 했었죠. 2부에서 말씀드렸던 배트 패턴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눌림 자리가 나왔고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딱 보시면 이러한 형태를 띄었죠. 전고 돌파서부터 그러면 얘는 데이터 값이 886까지 올라갈 것이다. 올라왔죠. 정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이 믿음을 가지면 패턴 대응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지금 831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16,057까지 상승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에요. 기간값은 길어졌지만 이러한 내용 자체 해석을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200포인트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대단한 구간이죠. 정말 대단한 구간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고 돌파, 안전한 돌파 템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자, 고점, 저점 기준으로 지금 또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해본다라고 하면 고점과 저점 강한 하락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보통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랑 아래 정말 강한 추세가 이렇게 나와줄 때, 뻗어줄 때. 그럼 얘는 뭔가요? 382까지 가져갔다가 낙폭을 보여줬는데 전저점을 깼어요. 근데 이걸 휩소로 주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깨진 차트예요. 요거는 대응을 하셨을 때 여기는 깨진 영역이고 자, 이 자리 값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빠르게 마지막 마무리로 드린다라고 하면 자, 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가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점 밀리는 자리값. 근데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 올렸죠. 변동성은 어느 정도 보지만 여기는 손절 구간으로 자시금 제자리값 아래꼬리 크게 달고 넘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대에서 손실 보더라도 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손실 보더라도 여기선 끊고 넘어갔었겠죠. 그냥 물렸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물렸을 때 좀 살출 보기 힘든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대는 깨질 수 있고 넘어가는데 항상 100%짜리는 아니다. 제가 100%였으면 그쵸?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저 자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100%면 그 다음에 돈을 벌어놓은 거를 계속 레버리지 늘려서 계약수 늘려서 가져갔겠죠. 뭐 1년만 반복해도 1000억까지도 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